6번부터 이어서 해보시죠. 6번은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녀석들은 다룰 수 있지만, 모르는 녀석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 지금 AN이 발산하는 녀석이죠, 무한대로. 근데 BN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 BN 왠지 수렴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몰라요. 발산하는 애들끼리 잘 더하고 빼서 수렴으로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하고 수렴하고 만나서 걔네가 수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렴하고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자명한 건 수렴과 수렴이 4칙 연산을 했을 때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 표로 정리해봤죠? 뭐 선형성이다 해서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하면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만 아니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수렴하는 애들끼리의 연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봐야 압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BN하고 AN은 지금 발산이 확실한데 BN을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CN으로 치환하게 되면 CN은 확실히 알게 되죠.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AN하고 CN으로 얘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CN이 BN-AN이므로 따라서 BN은 CN 더하기 AN이겠죠. 그러니까 BN이 뭔지 모르니까 너 해고야. BN 대신에 저걸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AN 곱하기 BN이 CN 플러스 AN 요거가 BN의 3승 빼기 AN의 3승이니까 CN 플러스 AN의 3승 빼기 AN의 3승이죠. 근데 위의 녀석은 우리 인수분해 정리를 해보면 AN에다가 CN에다가 그 다음에 각각의 제곱 CN 플러스 AN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N 곱하기 CN 플러스 AN 플러스 AN의 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AN이 여기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이잖아. 자,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다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보시면은 지금 AN이 무한대로 발산하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과 수렴하는 녀석이 같이 있을 때는 숨도 못 쉬어요. 입 닫고 있어. 영향력 없어. 이렇게. 그래서 AN의 제곱, AN의 제곱, AN의 제곱, 3AN의 제곱이에요. 다른 항들은 입 닫고 있어. 족박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N의 제곱 대 AN의 제곱에 개수비 하게 되면 3CN이죠. 근데 CN이 3으로 수렴하니까 답이 9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명한 것들만 두고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발산하는 가능성은 보이죠? 예를 들어서 AN이 N이야, BN이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3이야. 이런 경우에 3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에도 저렇게 뺐을 때, 어떻게 나오는 길이 없다라고 아직 쐐기를 박을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BN은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우리가 이제 리미트를 만났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매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극한의 결과가 자명하냐, 자명하지 않느냐. 자명종 시계 할 때 그 자명이 아니라 분명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명하면은 수렴, 발산의 경우 종류가 세 개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그러니까 그걸로 가느냐, 혹은 자명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하죠. 부정형 같은 경우에 그 식을 우리가 적절히 그 동치 연산을 통해서 자명한 걸로 전환을 한 다음에 계산을 마무리해주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영원히 자명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럼 보세요. AN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BN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얘는 자명한 거예요?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명한 거죠? 왜냐면 부정형이 아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해져서 모순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B에는 반드시 무한대로 발산해서 일단 부정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이 돼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명하잖아요. 네. 그럼 3이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신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루트가 있는 케이스하고 루트가 없는 케이스 그 두 가지였는데 루트가 없는 케이스는 보통 이제 최우창을 묶어서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는 무한대로 이제 엔딩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루트 빼기 루트는 위아래의 켤레를 곱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적용이 되게 되고 뒤에서 이거 정리할 건데 지금 미리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정형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사실 이 전체 숫자를 0으로 가는 힘을 보내는 거죠. 얘랑 똑같은 힘이에요.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사실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랑 같은 힘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완전 결이 다른 그 두 녀석은 아닌데 이 부정형이 세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0으로 수렴하거나 혹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양의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발산하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혹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극한을 가진 얘네들은 크게 이걸 좀 수렴을 좀 묶어 놓을 거야. 네. 어쨌든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컨디션을 각각 봐보시면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큰 놈인지를 봐보면은 분모가 더 큽니다. 핫수가 분자보다. 동의하시나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무한대로 가는 힘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두 개가 똑같다라는 점.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0분의 0꼴도 똑같아요. 그 0으로 수렴할 때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0으로 수렴하면은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는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다니까 이런 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과 x-a의 4승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x가 a로 가까워질 때 4승이 더 힘이 센 거니까 다 약분되고 나서도 여전히 얘 때문에 0으로 가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건데 이거를 뭐 정리를 할 것까지야.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중킬러 이상급들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도 저 부분을 분명하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어. 두 개 쳤어. 뭐라는 소리야? 뭐라는 소리야? 같다. 이렇게 답변하는 순간이 5분 내로 발생할 겁니다. 10분 내로 발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어봤고요. 6번에서 이제 넘어가고 오늘 진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개념 익힘. 자,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저게 루트가 있는 꼴이죠. 루트가 있는 꼴은 켤레를 위아래에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식을 위아래로 곱해주시면은 그래도 한번 쓸게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이라는 값을 위아래에 곱해주시면은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얘고 이거의 제곱은 n제곱이니까 4n 플러스 11만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아래 녀석들 써보시면은 여기 이제 리미트 들어갈 거고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플러스 n인데요. 자, 어떤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으로 바뀌었죠. 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내가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근사화라는 방법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거의 무조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수가 더 낮은, 무한대로 가는 힘이 낮은 애들을 그냥 너네 그냥 짐 싸서 집에 가라 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이 행위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에 아래로 나눈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결국에 벌어질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 지워주시면은 요거 그냥 n으로 나오겠죠? 2n이 되겠죠? 2분의 4에서 답이 2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머지 거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쉬운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에 대한 켤레를 위아래로, 얘에 대한 켤레를 위아래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암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일단 3이 남고 여기는 1이 나와서 이거의 플러스가 여기 있고 요거의 플러스가 여기 있고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요. 우리 루트가 안에가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루트가 있어도 무리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유리수가 돼서 나오게 되죠. 이제 정수의 제곱수라면 정수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루트는 이제 비순환소수, 즉 무리수라고 불리는 숫자로 이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대소를 이제 비교할 때 무리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지금 비교 분석하려는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이 어떠한 정수사인지 볼 때 그 루트 안에 얘하고 걸맞는 제곱수를 앞뒤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n제곱을 배치할게요.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보다 1만큼 앞선 n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n제곱은 분명히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n은 분명히 n제곱보다 큰 게 확실하죠. n이 여기서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n제곱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연수를 더한 거는 분명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개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2n인데 내가 2n을 이렇게 쪼개서 써볼게요. 인정? 그러면은 얘보다 똑같은 게 갖고 있고 n 플러스 1만큼 더 있으니 역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는 확실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자, 근데 이거 루트를 깨고 나면 사실 뭡니까? n이죠. 루트를 깨고 나면 사실 n 플러스 1이죠. 어떤가요? 3하고 4 사이에 있다면 여기 안에 있는 무리수는 3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녀석이죠. 따라서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간단해요. 그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문제랑 동일해졌죠?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산해 볼까요? 제곱 빼기 제곱하면 여기 n만 남고요. 밑에 플러스를 가면 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암산 된다고 해서 또 너무 무리하게 암산하다가 우리 계산 실수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수업 방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3x3라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all by non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3개를 풀어주면은 종윤이가 3개를 이제 풀어서 선생님 저 이해했고 잘 풀었어요 라는 걸 수업에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막 킬러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 근데 나 혼자 신나게 막 미친놈처럼 막 풀고 자, 문제 풀어봐. 에? 이렇게 멍하잖아요. 그게 수업에서 뭔가 전달을 해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혼자 이제 소위 똥꼬쇼 하는 걸 잘 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못 가져가면 이제 수업의 의미가 이제 본질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번에 좀 그런 걸 느껴서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울수록 원 바이 원까지 떨어집니다. 한 문제 풀고 자 이제 너가 다시 처음부터 답을 내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하한의 내 시스템인데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원 바이 원 선생님 저 집에 가서 풀어볼게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손도 안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발당구기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럴 때 그 무료 체험 졸라게 시키죠. 걔네 입장에서 야 너
너 뭐 프리미엄 무조건 할 거야? 3개월 요금 더 받는 게 이득이죠. 5만 원. 근데 무료청을 왜 시켜줘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5만 원 내면 당연히 땡큐겠지만 안 쓰면은 영원히 안 쓸 애들이 한 번 쓰게 해주면은 계속 쓰는 그런 한 번 발을 담그면 그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소비 심리학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처럼 알람 맞춰놓고 칼같이 그 해지하는 사람들 아니고서야 나 같은 사람들은 마케터즈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조건 그 무료청 끝나면 다 무조건 칼같이 해지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야만 계속 하고요. 어. 그래서 저기 뭐야 마트에 가면은 학생 이 만두 하나 먹어 하잖아요. 지금 당장 구매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만두 먹고 싶을 때 엄마 그 비비고로 사와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만두 그 한 팩을 그 현장에서 그 뜯는 그 원가의 손실 비용보다 마케팅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그 킬러 문제를 스스로 답을 내는 거를 한번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게 되면 혼자 다시 복습할 확률이 늘어나고 혼자 쓸 때 기억이 날 확률이 늘어나고 조심할 점은 우리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요. 시험에서 갑작스럽게 그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그거를 완전하게 풀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푸는 방법을 싹 다 보여주고 바로 푸는 거는 사실 공부의 완성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그런 디폴트의 기회를 그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다가 이제 배양기를 어느 정도 두고서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풀어볼까 이 행동을 완성을 하시면 이렇게 보자마자 풀어봤어도 해설을 보자마자 풀어봤어도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내가 효과를 봤고요. 이렇게도 안 하고 수학은 절대 해설을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찐으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면 태초부터 너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최고차항이 뭔지 어떤 건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최고차항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뭐일지 어. 이런 아, 예, 그쵸. 네. 지금 그 제가, 이전에 다른 네. 문제집에서 어.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별로 와닿지가 않으셨나요? 예, 어떤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네. 낚인 게 유튜브 프리미엄 어, 네. 맞아요. 종인이는 그럴 것 같아요. 종인이는 그 마케팅 중에 가장 주요 먹잇감입니다. 성격이, 좋으면 네, 써야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그냥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됐어. 뭐 3,000원 올랐다고? 에이, 그거 뭐 3,000원 그냥. 나는, 3,000원이라뇨 어, 4,000원 아, 올랐습니다 진짜요? 요즘 그 말이 많던데. 나는 500원 올리잖아요? 바로 쌍두바꿔. 구독해줘입니다. 나는 그냥, 아니 이제 용돈 50% 올랐는데 그거는 40%가 아, 오르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프리미엄 참 요즘 그래서 유튜버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거 뭐야. 그 단가 올리면서 동시에 그 애드블럭 쓰는 거 다 막았잖아요. 애드블록만 막은 게 아니라 광고 개수도 늘렸죠 막 3개까지 나오네, 이제. 제 친구 들어보니까 3개까지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 쿠팡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지금 사실상 그 스트리밍을 거의 다 이제 잠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는 기업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까지는 다 풀어주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쿠팡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내는데 그 압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무료 반품. 이게 완전 엄청난 손실을 까먹으면서 막 그래서 그 쿠팡 진상들은 저기 그냥 한번 입어보고 그거 입고 막 밖에 다 돌아다닌다면 반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쿠팡이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압도적인 혜택을 줘서 저기 신세계 이마트나 그런 상품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지금 쿠팡이 그렇게 점유율이 이제 높아졌는데도 뭐 어디 광고만 누르면 다 쿠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쿠팡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지금 막 5천 원짜리 그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 그 컨텐츠도 이제 좀 많아지는 수준도 아니고 거의 넷플릭스보다 압도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볼만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들어봤는데 둘 다 볼 거 없어가지고 둘 다 되진 않았을 거예요. 쿠팡은 저기 그렇죠 이렇게 쿠팡은 엄마 거 빌려 쓴 거니까 둘 아, 다 그냥 예, 예. 맞아, 넷플릭스는 난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저기 그거를 저기 뭐야. 근데 또 요금을 한번 인상하는 것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가 작정하고 때려잡은 게 그, 가족 공유 그 공유를 딱 그 한 가정 내에서만 해도 그 다른 사람 타인 공유를 엄격하게 막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썼던 건데,
그래가지고 네. 이모랑 네. 이모랑 저희 집이랑 고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게 친척끼리 됐구나. 그래서 저도 뭐 바라야지 하고 이제 마침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잘 지내대다가 약간 정뚝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친구 막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막 어느 순간부터 막 방구로 뿜뿜 끼던가 막 이러면 약간 정뚝떨 그 모먼트가 돼갖고 넷플릭스 다 그냥 매달 결제해야지 하고 그냥 그런 주의였는데 그냥 그 처자가 너무 단호해서 이 또 한국인들은 약간 정으로 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정뚝떨 모먼트가 딱 발동이 돼갖고 그래서 정뚝떨의 사유로 나는 그냥 영화 같은 거 그냥 집에서 안 보더라도 틀어놓고 약간 그 영화가 주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주의였는데 그래서 마침 뭐 카지노도 막 이슈가 있었는데 제대로 누누 TV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슈가 됐을 때 잠깐 그걸로 카지노 봤었는데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때려잡으면서 이제 안 보게 돼갖고 또 마침 잘 됐죠. 돈 주고 봐야 되죠. 그게 이제 적법한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카지노나 정주행해볼까 해서 카지노 이제 볼 겸 또 이제 거기 디즈니 플러스를 가보니까 범죄 도시가 다 이제 저기 돼 있더라고. 범죄 도시가 좀 막 잘 없는데. 그래서 범죄 도시도 볼 겸 보니까 되게 알차요,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마블 시리즈가 거기 그쪽 기반이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나 미드 진짜 핫했던 거 핫했는데 이제는 막 저기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옛날에 이제 2007년에 막 유행했던 로스트나 이제 저거 프리즌 브레이크를 아나요? 근데 그런 거, 그거 이제 또 디즈니 플러스는 10,000원이죠. 더 조금 더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네, 하여튼간 나뿐만 아니라 대거 이동을 한 것 같고요. 뭐 오징어 게임 2 나오면 잠깐 며칠 구독해서 볼지 모르겠어요. 며칠 구독해서 네. 보다가 바로 또뭐 비질란테라든지 다른 저기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도 있으니까 뭐 단물만 쭉 빼고 좀 이렇게 빠질 거기 때문에. K5를 떠올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좀 그렇게 비슷해 그 결이? 아니요, 비질란테가 음. GTA5 있잖아요. 그쵸. 그쵸. 또 이제 작업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특수 촬영 중에 하나여서 이제 주부님이랑 비슷하더라고. 그쵸. 그렇게 막 네. 어떤 산에는 산을 타며 자, 요건 이제 저기 뭐야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자 얘기할게요. 무한대 무한대죠. 3이죠. 차수? 네, 차수 똑같다. 자, 여기 2차죠. 여기 2차여야 되니까 얘는 0이고요. 개수비여야 되니까 저기는 9 이렇게. 아까 내가 표를 정리했었잖아. 차수 0이 아닌 상수를 수렴하려면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거를 바로바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얘도 루트 저거 하셔서 미정규 해보시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그러면 a제곱 빼기 4에 n의 B는 8. 네, 잠깐만요. 그 암산 뭐 틀리지 않았을 거라 뭐 믿어지지 않지만 암산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위에 것도 다 써볼게요. 제곱 빼기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bn이죠. 자, 여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차수가 똑같아야 되죠? 무한대고 무한대고. 근데 그러니까 2차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제일 높을 수 있는 차수가 1차잖아요. 너 사라져. A가 마이너스 1이 왜 안 될까요? 마이너스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아. 상태에서는 네, 왜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그 저기 원래 식에서는 네, 이가 아니면은 네. 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명해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진도의 속도를 좀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8번까지 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쉬시고요. 네, 다음 주까지 좀 보고, 해보시죠. 그럼 등급 좀 나오시면 알려주시고. 음, 음. 네, 전체 등급도 알려주세요. 수학도 알려주시고. 예전에 시험 때 하나씩만 음. 빵빵 터뜨리다 이번엔 뭐가 터졌는데? 이번에는 국어가 터졌습니다.
국어가 몇 점 나왔어? 그거가 이번 기말만 1등 그 몇 점으로? 92.8. 오. 만점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지난 시험 몇 점이었는데? 지난 시험은 70. 아, 시험 포맷이 너무 시간이 안 왔다. 그럼 국어가 평소에 그 정도 점수에서 만들었었어? 평소에 모델도 80 면에서 하는 아, 90 약간 좀 그래도 잔재가 있었네. 그래요. 보시죠. 자, 그럼 이거 보시면은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AN에 대해서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A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AN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런 단서가 없죠.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면 알파 플러스 5, 2알파 플러스 1, 2, 3이니까 이걸 풀어주시면은 알파는 이제 5분의 2가 나올 것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발산한다고 보시면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걔는 3이랑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 발산 여부를 안 알려줘도 문제 조건에 어떤 모순점이 생기는 여부를 보고서 수렴 발산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게 이 유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봐보시죠. 아래 거. 자, 이번에는 저기 n과 관련된 식이랑 an을 곱했는데 그게 이제 4로 수렴한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하죠. 그러면 만약에 an이 수렴하게 되면 이 전체식은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해져서 4로 수렴하는 것과 모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근데 an은 절대로 수렴하면 안 되고 일단 발산이 아니라 저기 부정형이 되거나 그러니까 an이 발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렴해도 안 되고요. 발산하면은 더 화끈하게 발산하니까 안 되고요.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길이 유일하게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말이죠. A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무한대 곱하기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사실상 무한대 곱하기 0이란 부정형에 해당이 되잖아요. AN의 극한값은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고서 잘 교통정리 돼갖고 4로 가야 돼요. 그리고 AN이 이제 0으로 갈 때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1 해갖고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걔네가 막 다 엄청 완전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4 무슨 생각 드시나요? 0이 아닌 상수 0이 아닌 상수 부모의 n제곱이고 분자의 그런 식으로 저 n제곱 n에 관한 2차식이랑 속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얘가 이제 그 분모에도 n제곱이 있는 거 맞는데 4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4분의 1분의 1이 4니까 네, 그래서 요거 4분의 1에 n제곱이니까 8이 되는 거죠. n제곱이 부모에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래로 내려갈 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네. AN이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되죠? 여기 이제 스키다시 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n제곱분의 네, n제곱분의 4.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걸. 네, 이런 형태여야 되죠? 여기 뭐 있어도 되고요. 되셨죠? 8이 됩니다. 8.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시고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흐느진 인간도 들으면서 자, 이건 이제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건데 자, 샌드위치 정리는 요거죠. 포인트가 폐사익 구간, 그러니까 사익 구간이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사익 구간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그 극한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양 끝에 있는 녀석이 첫 번째 각각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수렴이 같아요.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수렴하는 그 요건만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고 얘가 이렇게 수렴해요. 그 사이에 있는 얘는요. 물론 수렴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발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기 보기 문제에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얘네가 수렴하는 값이 같게 되면 발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호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등호에 대해서도 극한은 극한 북한의 성질상 어, 넣어지기만 해도 되고 그 말도 맞고요. 그리고 극한에서는 극한값을 볼 때는 없던 등호가 생길 수가 있다. 무조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생길 수 있다. n분의 1가 그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생기는 케이스죠. 얘도 1이고 얘도 이제 1이니까요. 네, 맞죠? 이거 막 좀 주석이 막 들어가 있어서. 네, n 곱하면 이거 n제곱 n제곱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2번을 보시면은 자, 요거는 좀 식의 변형이 필요하겠군요. 제가 그러니까 부등식에 이제 변형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건데요. 다 셋 다 양수잖아요. 양수에서는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4n 그 다음에 nan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런 식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an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세 변에 각각 an의 제곱을 더해 주신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an의 제곱을 더해 주신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an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네. 여기는 뭐 다 완성됐는데 이 시간 아닌데 저기 완성됐다고 볼게요. 자, 저거의 값을 구하여라 인데요. 네. 지금 내가 an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an이 만약에 어, 까지는 추가할 수 있는 잠깐만요. 사인 블라블라 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시킨다. 지금 수열 an이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그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똑같을 거고요. A인이 만약에 진동하거나 진동할 경우에는 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얘가 진동할 동안 얘는 4로 수렴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진동형 발산이 되겠죠, 얘도? 4로 수렴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N이 발산하면은 얘는 발산할 거예요. AN이 만약에 일정한 값을 수렴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안에서는 얘가 수렴하게 되면은 얘는 무시해도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N이 만약에 발산한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발산한다고 방금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저기는 AN이 수렴한다면 이제 얘가 무시가 되기 때문에 얘가 4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고 그 값이 같으니까 얘도 4로 수렴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자연수에 대해서 내가 뭐 식을 잘못 썼나요? AN. 아, 저거를 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저거를 분배 법칙을 보시면은 자, 이거 다시 좀 해볼게요. 구해야 되는 식의 왼쪽을 보시면은 n분의 an의 제곱이죠. 오른쪽은 n분의 an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요걸 보면 되겠고,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렇게 AN의 제곱을 직접 나눌 필요가 없겠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양변을 n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제곱을 먼저 해볼까요? 제곱을 한 다음에 n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얘가 4로 수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16으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니까 이제 20으로 수렴하겠죠? 방금 먼저 풀었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AN을 굳이 더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내가 이제 여기 막 세변에다가 AN을 막 더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AN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따로 해갖고 이렇게 더하면 됐었는데 약간 좀 이상한 계산했습니다. 처음에 모르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를 좀 보시죠. 10번에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을 n등분한 점들을 평행한 선분으로 이렇게 이었대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n등분을 한 거야, 각 편을.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할 때, 이거 이제 일반항을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림만 따오면 될 것 같아요. 선분의 길이의 합. 자, 정삼각형인데요. 이렇게 한 변이 이제 n이에요. 근데 그걸 n등분해서 이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AN은 뭘 구하는 거였죠? A는 내부의 걸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한대요. AN은 선분의 길이, BN은 정삼각형의 개수. 자, 이거 정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층에 BN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n을 층수라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그럼 1층에는 삼각형이 1개가 있죠. 2층에는 삼각형이 3개가 있고요. 3층에는 삼각형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2개씩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럼 등차 수열인데요. 네, 2n-1 좋습니다. 오케이, 물어볼 필요가 없게 잘 대답해 주셨고요. BN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AN은 안에 있는 그 내부의 변의 길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더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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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변의 길이 합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막 요렇게 더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역삼각형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면은 내부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자동으로 다 더해지는 그림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 얘는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서 n등분이니까 여기가 n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그래서 1부터 이걸 다 더하는 거죠. 시그마 bn에 n이 1부터 n까지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bn인 거잖아. bn이 어떻게 되는 거죠? n항까지 합이니까 저 공차가 2죠. 초항이 1이죠. 자, 2분의 n의 그 2a n-1 저거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면. 자, 이런 얘기를 소개해 볼게요. 자, 지금은 조금 이제 수학원에 대한 특별한 얘기입니다. 자, 등차수열의 SN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A부터 가볼게요. A는 잘 알다시피 공차를 1차항의 개수로 두고 있고요.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SN은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N도 공차와 초항을 보고서 바로 세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진부한 정석적인 방법으로
답을 미리 써놓기 위해서 내가 구해봤습니다. 답을 먼저 구해볼까요? 요거 1이고 n-1이니까 n이니까 n제곱이 나오겠네요. 이거를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나오는 걸 연습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SN은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없습니다. 선생님 상수항 C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등차 수열 흉내를 내는 가짜 SN입니다. 등차 수열의 그 합공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n이 곱해져서 상수항이 없는 구조입니다. 등차 수열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먼저 밝혔으면은 상수항이 없는 게 디폴트예요. 자, 그 상태에서 봐보시죠. 얘를 갖고 AN을 적법하게 뽑아내게 되시면 2AN 빼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요. 네, 되셨죠? 이게 이제 공식이었는데요. 이런 공식이 어떻게 나왔죠? S1이 A1이랑 똑같잖아요. 초항이 A 플러스 B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초항이 똑같이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SN으로 AN을 뽑는 공식. 선생님 그 공식 기억 안 나요? 그러면은 요거 쓰면 되죠? 기억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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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초항하고 공차로 얘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요게 D랑 똑같죠? 그러니까 공차를 나누기 2를 하면 2차 항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B도 구해야 되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럼 저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공차를 나누기 2 하는 게 최고차 항의 개수. 자, 이거 따라해 볼까요? SN은, 등차 수열의 SN은, 따라해 보세요. 공차 나누기 2가 최고차 항의 개수다. 이거가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면 다 끝난 겁니다. 공차가 2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자, 끝난 겁니다. 왜죠? 선생님, 여기 B도 신경 써줘야 되죠. 신경 써줄게요. 얘랑 똑같이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게끔 세팅. 만약에 초항이 만약에 4였다면 1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게끔 3N 세팅.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SN도 저렇게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내신 수준의 저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B에는 N제곱이죠. 네. B에는 N제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이 이제 한참 걸렸는데요. AN이 이제 여기 다 길이 합이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방금 이제 삼각형 일수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시작했던 반면에 얘는 2층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원래 n층이었잖아요. 2층부터 n층까지니까 n-1층입니다. 그쵸? 초항이 얼마예요? A1은? 그러니까 그 A1, 이게 A1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가? n인 정사각형의 3분의 길이의 합. 3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 n이 의미하는 게, 변수 n이 의미하는 게 겉의 삼각형의 이제 그 변의 길이구나. 오케이. 겉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n이었어요. 그러니까 A1은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1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냥 P1이라고 쓸게요. P1을 싹 다 Pn까지 더하면은 그게 이제 AN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합이 저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P1이 뭔가요? P1은 3입니다. 되시나요? 요거 3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n-1이라고 해요. 그 다음 P2가 3의 2배죠. 그 다음에 이거 3의 3개죠. 자, 그러면 3의 4개 이렇게 가니까 자, 시그마 AN은 어떻게 되나요? K는 1부터 이제 n까지 n-1까지죠. n-1까지 자, 초항이 3이어야 되니까 3K-3이 되겠죠. 이렇게 저기 3K 네, 3K가 되겠죠. 되셨나요? 1, 2, 3, 4 이렇게 올라가니까 됐죠? 네, 네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2분의 3의 n의 n-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 구했네요. 볼까요? bn이 n제곱이니까 이게 an이고요. 그쵸? an이 요거고
bn이 n제곱인데 여기는 번분수를 위로 올려주면은 3분의 2가 나와야겠네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이제 그 도형에서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을 갖고 이제까지 해왔던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